어떻게 기자님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사진부터 좀 찍게 좀 들어보세요. 음악이 안 나오더라도. 아까 그래서 음악 든 건데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교사를 죽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억울하게 생된 송경준 선생님을 살려요! 학생을 이용하는 정치 집단 전교조 해체하라! 해체하라! 예. 우리가 맨날 일어서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색해 앉는다는 게 맞죠? 그래서 어색해갖고 내가 잘 앉는 건가 하는데, 예, 오늘은 특별 서비스. 좀 더운 건 제가 죄송한데, 앉는 거. 물이 필요하시면 손 들면 도우미들이 물 줄 테니까, 예, 배상희 대표님, 예, 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 들고 필요하시면 달려가셔서 사람 보내서 좀 해주세요. 사람 여기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에 해체하라! 교사를 죽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억울하게 생긴 송경진 선생님 살려라!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학생을 이용하는 정치집단 정규조는 해체하라! 예, 그림 괜찮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시작할까요? 예. 언제부턴가 기자님들을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언론이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여기 오신 기자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보도자료는 저기 가시면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준비위원 한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쁜 인권조례 폐지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더운 이 여름날에 여러분들 오셔서 진심으로 반갑드리고, 걱정을 했지만, 우리 활동가들, 아스팔트 활동가들 믿었습니다. 이 자리 다 채워줄 걸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만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국민의례를 시작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좀 일어나셔서 국민의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국기에 대해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과 호응 영위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수진 대표님,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스승의 날이죠. 너무 쉬운 질문을 돼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기념하는 노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스승의 날 노래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는 스승의 은혜.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대표님 스승의 날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녀분이 한 2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몇 학년이 있습니까? 첫째는 3학년이고요. 둘째는 이제 5살이거든요. 둘째도 어린이집을 다니시고요? 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 자녀분들 그 스승의 날이라고 어떤 준비물이라든지 하는 게 있었나요? 행사나?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걸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주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 요새 좀 많이 변한 것 같네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좀 선생님과 학생 간에 좀 신뢰가 무너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오다 보니까 기사에 이런 나면 선생님들이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 교사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게 모인 이유가 바로 그런 때 모인 것 같습니다. 맞죠? 물론 우리가 미운 선생님도 있지만 저마다 다 마음에 좋은 선생님들 하나 있죠? 이 목소리가 선생님들 미운 선생님밖에 없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는 선생님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을 정말 무고하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요새는 고발까지 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이제 시작을 정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고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로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모이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건 항상 마음에 안 들어. 소리 한번 지르고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공식 같이 한번 우리 이걸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집회를 시작합니다로. 예. 한호성 기자입니다. 고 성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 오늘 취지 설명은요, 학생이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도 뭐냐면, 선생님이 성추행했다고. 근데 이것이 학생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가 또 이렇게, 옆에서 추동을 한 거예요. 그럼 성추행은 요새 되게 무섭죠? 무서우니까 누가 달려듭니까? 예, 이 경찰이 제일 먼저 인권위원회가 들어가는데 경찰이 먼저 온 겁니다. 경찰이 먼저 왔는데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났고 학생들이 겁이 난 거예요. 경찰들이 막 오니까. 그래서 나 이러려고 이거 쓴 건 아닌데요? 우리 선생님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 무고합니다. 라고 탄원서까지 냈는데 인권센터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매뉴얼은 경찰 매뉴얼과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선생님을 3개월 동안 독박, 물론 감옥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선생님을 갖다가 수시로 불러서 조사하고
너가 떳떳하다면 학생들이 보고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걔네가 처벌받는다. 이런 협박과 너는 살아서 돌아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협박들.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선생님이 유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억울하면 우리 어떻게 어딜 달려가도록 요새 우리 배우고 있어요, 애들이? 인권센터에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인권센터에 살아 생전에 생후에 우리 좀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했더니 나오는 말이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조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경찰이 아닌 누구 때문에 시작됐고 학생 인권 때문에 시작됐고 누가 풀어야 될 문제를, 인권위원회가 풀어야 될 문제를 꽉꽉 꼬였다. 이렇게 거짓된 인권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곳입니다. 맞습니까? 억울하게 희생된 송정기 선생님 살려라!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경과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요, 일이 터지면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씩 떨어져 나가죠. 처음엔 가족이 돕다가 동창이 돕다가 선후배가 돕다가 다 떨어져 나고 선생님이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작년에 집회를 했는데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담당하는 사람을 저희가 한 명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 나와서 짧게, 앞에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경과보고 한번 들어줄 텐데, 뉴페이스입니다. 예, 우리 고조모 송진희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유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준비위원회 사무국장 고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 대표님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그냥 경과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안내받으신 팜플렛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4월 19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이 전날 있었던 죄송한데요, 그 팜플렛을 보는데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 팜플렛에 뭐가 있냐면요, 경과보고가 저기 연두색이 있어요. 연두색. 배성희 대표님 연두색 나눠줬나요? 여기다 하나도 안 나눠줘요. 내가 읽을 줄 알았어요.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빨리 나눠주세요. 예. 착착착착 나눠주셔서 기자들도 이걸 보면 너무나 잘 알고니까 한 번에 줘서 이렇게, 예. 네,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요, 이거를 프린트하려고 밤을 샜습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예. 빳빳한 쪽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밤을 샜기 때문에 일반 프린터기로 했습니다. 물이 젖으면 큰일 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다 나눠드렸나요? 네, 거의 다 안내 받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용 보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 4월 19일 이제 이 전날이 있었던 일에 대한 이제 한 여학생의 엉뚱한 거짓말로 시작된 해프닝이었는데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고 말 일인데 이것이 엉뚱하게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체육교사 교장에 의해서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단정되고 이게 이제 부안교육지원청에 사안이 보고되고 이제 부안경찰서에 이제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고성경래 선생님께서는 출근 정지를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부안교육청 장학사나 이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구제조사팀 등이 와서 이제 기초조사를 했는데 이제 기초조사를 한 것도 마찬가지. 이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출한 이 성추행 확인서를 바탕으로 그냥 그 내용만 보고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이제 사건이 그쪽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이제 4월 21일 날 이제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이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이유로 이제 내사 종결이 바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의 매뉴얼이 따로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제 바로 이제 이 고 송경민 교사 선생님을 이제 직위 해제 통보서를 이제 보내서 이제 직위 해제를 시켜버리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가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받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인권 탄압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녹화나 녹음에 대한 이제 고지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이제 조사 내용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굉장히 그 교사 송경진 선생님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로 이제 내내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생님께서 고인께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니까 이제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해서 결국 이제 본인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끔 또 유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엉뚱한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5월경에 이제 교육부 교원소총위원회에 직위 해제에 대한 소총을 제기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뭐 자기네들은 성희롱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제 뭐 장례식장, 고인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이제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뭐 이모 씨, 그리고 교육과장 뭐 부모 씨가 고백하기를 이 중징계를 A시상초부터 확정지어 놓고 이제 수사를 몰고 갔던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실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신문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조사에 응하면 이제 가볍게 그냥 경징계나 이제 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놓고 정작 그렇게 이제 조사를 받았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조사 내용이 이제 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답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8월 4일 고인 이제 사망하기 전날 이제 이 고인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그 본인을 처음에 고발했던 체육교사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 체육교사가 또 굉장히 이제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곧 학교 감사를 나오는데 학생들을 조사는 여전히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당신 고인을 그냥 먼지까지 털털 털겠다는 이런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얘기를 들으시고, 고인이 이제 학생들이 계속 고인에 대한 무고를 이제 탄원서를 올리면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이제 일이 잘 해결될 줄로 알고 계셨는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한여름밤에 대나무밭에 가서, 한여름밤에 대나무밭 치면 모기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거기서 온몸이 그냥 모기한테 뜯기는데도 그냥 넋이 나간 채로 그냥 그 넋이 나간 채로 계속 앉아있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8월 5일 결국 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시고 정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시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뭐 전에도 이제 고인 생존 시에도 고인과 우리 고인의 부인 이제 강하정 사모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또 고인 이제 사후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셨는데, 뭐 전국교육청 이런 데 찾아가도 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이런 분들이 뭐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부교육감이라는 김모 씨라는 분은 이제 직권으로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또 이제 사탕 발린 말을 해놓고, 추후에 이제 엉뚱하게 이제 그 유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라북도 학생인권호관 연모 씨와 또 심의원 송모 씨와 더불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 고인은 성희롱범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자 명예의 훼손을 하는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족이 전라북도 학생인권호관에 이제 구명을 고소하게 되고요. 근데 이 고소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전혀 진행 상황을 뭐 알고 계시질 못해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나라의 청원도 올리시고 교육청도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뭐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이 억울함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 진상 규명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4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진정서도 내고 피켓 시위도 이루어지다가 마침내 오늘 이제 촉구 집회를 열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하나입니다. 유족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 힘으로 요청하는데, 정말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지금이라도 너무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해주기를 요청하는 이 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표님, 저희 이 일을 계속 앞장서서 일해 주실 거죠?
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일 한다고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참 잘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건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무미냉조예요. 그런데 네. 이 장례식장에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왔고 네. 동문들이 왔고 그래서 이분의 그 성품이 어땠는가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가만히 봤는데 되게 좋으셨던 분만 알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분이 좀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억울한 점도 밝혀주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참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서도 이 자리에 섰을 수도 있었던 그 송정인 선생님이었지만 네. 대신 우리 고인의 어떤 부인 되시는 분을 한번 저희가 정식으로 모셨습니다. 네. 자, 한번 우리 강화정 사모님 네, 우리 한번 이 자리에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려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몸으로 어느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남편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제 남편은 누명이 벗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폭염에 의해서 숨죽이고 남의 눈치 보면서 학생들 눈치까지 보면서 살고 계시는 불쌍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정정당당히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남편이 돌아가신 과정은 아까 경과보고로 들으셨고 또 이따가 학생인권 조례나 학생인권 센터가 얼마나 잘못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 며칠 전부터 엄청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지금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남편은 교직에 몸담기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학생들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던 분이셨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더 연구를 해야 아이들이 이 어려운 수학을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학 어렵잖아요. 저도 솔직히 고등학교 때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바로 잡아주지를 않으면 아이들은 수학 포기자가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수학 성적도 나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교과목까지 흥미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엉뚱한데 정신을 팔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학교 선택도 그냥 성적 가지고 선택하게 되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시기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면서 아이들은 그냥 냉소적인 그 비웃음으로도 끝나는 그런 아재 개그 같은 거 막 연구하시고, 남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 옛날에 있었던 무슨 코미디 희극 그런 거 막 연구하시고, 지금 현재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효자였고요. 친구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제 남편은 군대에서 담배를 배워서 담배를 끊지 못한 것 하나 이외에는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잡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오로지 예전에는 체육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치는 거 그런 거 운동을 좋아하셨었는데 무릎을 다치신 이후로는 그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집에 오시면은 텃밭 가꾸시고, 부안에 어머님 댁에 가시면은 농사 지시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는 책을 보시고, 그 책 보면서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것을 연구를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키고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학생들이, 제자들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이미 드신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이 예전에 자기들이 솔직히 그 시골 학교에 다니면서 돈도 없고 간식 사 먹을 돈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누구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뭐 만들어 먹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우연히 길에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한테 간식을 사달라고 했나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희들만 그러지 말고 애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산서고등학교라고 저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학생들 전체를 다 불러 모아서 데리고 가서 뭘 사먹였답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이 제자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다. 우리가 힘들어할 적에 도움을 주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친구한테는 노릇을 해주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친구한테는 자신이 어머니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제 엄마가 없는 자식을 혼자 키워야 되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내 아내한테 내가 물어보겠다고까지 하셨답니다. 제 남편은 성하고는 완전히 담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처럼 남녀관계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혼이었고요. 남편은 전처에 대한 그 죄책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 전처가 굉장히 시댁에서 불이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성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를 만나서 청혼을 할 때도 그냥 우리는 가족으로 살자, 친구처럼 살자,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래서 저희는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체외주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거고요. 이 사람은 성 같은 거에는 정말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이고, TV나 이런 무슨 언론 매체 기사를 통해서 누가 누구를 성추행해가지고 어쨌다더라, 누가 성폭력을 했는데 뭐 잡혀가지고 어쨌다더라, 전자발찌를 찼다더라, 이런 걸 보면은 분개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심리적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터부시하고 아주 싫어라 하는 것을 본인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거랍니다. 남편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지워버렸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온 거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그들에게 의해서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거꾸로 그들이 성이라는 말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치심과 모멸감과
혐오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거꾸로 그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1331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제발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광주 인권사무소로 연결이 되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지부 산하에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있어서 자기네 식구라서 조사를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굳이 신청 상담 접수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2차례 전화를 해보고 제가 그냥 거기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기어서라도 거기 쫓아가서 싸움을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봤을 텐데 내가 죄송합니다. 사람이 한참도 모르잖아요. 나는 남편이 그래도 좀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돌아가시고 교육청에 가보고 저 사람 만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다니면서 내가 느낀 건데 내 남편이 이래서 죽었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인권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없었구나. 지금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이나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학생인권센터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전부 말로만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아직도 놈입니다. 또 아직도 성희롱범으로 낙인 찍힌 채 저승에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남편 제자들이 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엔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다음에다가 올린 글입니다. 중학교 3년 동안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셨던 고인은 학생들을 본인 자녀들처럼 아끼고 위하시는 분이셨으며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교육은 인권이다 뭐다 가진 이유로 바른 교육은 없어지고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교육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학생들 고민을 들어주고 바른 자세를 지도해 주시며 힘들어하는 학생을 응원과 위로로 보살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부모가 쓴 글입니다. 저 오늘 점심에 우연히 페북에서 친구들이 공유해놓은 링크를 들어가 봤다가 저 돌아가신 분이 제 고등학교 시절 수학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게 되더군요. 저 선생님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단어가 딸바보입니다. 수업 중에 얼마나 딸 자랑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자랑이란 게 일반적으로 교사가 앞에서 자식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따님을 치는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표정과 한층 업되신 듯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들 사이를 볼 때도 이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순하셔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순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수업 중에 저희 학교에 부임하시기 전 계시던 여고에서 수업할 때는 이런 농담을 해도 다들 잘 웃어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어찌 너무한다면서 서운하신 척 하시는 등 저희를 비위도 맞춰주기까지 하셨죠. 이런 분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어린 학생들과 이기적인 그 학교 체육교사에 의해 누명을 쓰셨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공허해지더군요. 오늘 페북으로 들어간 링크에는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아고라에 올리신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제가 올렸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글을 쓰다 보니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몇 번을 손을 떼었다 다시 키보드 위에 올렸다를 반복했네요. 그 순하디순한 선생님께서 누명을 받고 계시는 동안 속으로 얼마나 앓으셨을지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피해자 코스프레한 녀석들과 그 어린애들을 부추긴 체육교사에게 세상의 온갖 욕을 다 뱉어주고 싶네요. 졸업하고 대학교 첫 중간고사 끝나고 그나마 한 번 찾아뵈었던 게 선생님을 뵌 마지막이었네요. 그때는 학교에 같이 졸업한 친구와 놀러가는 기분으로 들렀던 터라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후회됩니다. 또 다른 분이 쓰신 겁니다. 제 은사님의 억울한 죽음, 지친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고 송경진 선생님은 참 스승이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제자 성추행범이라는 명을 쓰고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신 고 송경진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이 제자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글을 썼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장례식장에 다녀갔고 지금 유고를 모신 태봉사에 저도 모르게 많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 된 것이 천직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예롭게 돌아가시지 못하고 이런 오명을 쓰고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제 남편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평범하면서도 또 특별했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표님,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예, 지금 이 사건이 인권의 이름으로 희생당한 사건이 단 한 명이었다면, 어쩌면 개인적인 문제였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였다면, 뭐 이런 자리도 어쩌면 필요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4일 전에 우리 강하정 선생님을 통해서 박현정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혹시 서울시향 대표였던 박현정 씨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현정 씨 아시나요? 예, 서울시향 정명훈 씨가 지휘로 있고 박원순 씨가 그 서울시 그 책임자로 있습니다. 네, 대표로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이죠? 여성분도 똑같이 성추행을 다녔다고 하고 인권위가 나서서 조작을 해서 쫓겨나가지고 가진 수모와 그 4년째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